이렇게 또 바쁘신데 제가 또 찾아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여기 얼굴 안 나오면 얼굴 안 일로 나와요? 가지. 예. 여기 어딥니까, 근데? 아유, 근데. 아, 여기 뭐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일하는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은 아닌데 원래 사무실은 아닌데 네. 집 근처에 가까운 원룸을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해서 여기서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한 분을 또 모셨는데, 네. 직접 이제 한번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손품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13년 차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엔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이렇게 딱 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공식적으로 네네. 퇴사 처리가 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이니까 아, 이제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사실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했었으니까 회사 안 간 지는 이제 거의 뭐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테크 회사 이제 이 손품왕이라는 개발 운영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간에서 그러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평일이나 주말에 스케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시는지. 강의가 없을 때는 대부분 여기 있거나 뭐 임장 안 가는 날에는 네, 사무실에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오프라인 강의도 다시 하니까 강의하러 가는 날은 뭐 서울로 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구에 있거나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저도 이제 집에서 일은 하기보다는 나와 있어야지 또 집중도 잘 되고 그렇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출근을 하죠. 네, 출근하고 대신 이제 직장 생활 할 때처럼 그렇게 출근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통 나오고 싶을 때 나오거든요. 규칙적인 패턴이긴 한데 이제 오전에는 대부분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고 애들 보내고 나서 네, 애들 이제 9시 되면 이제 학원 가고 어린이집 다 가고 나니까 이제 9시 지나서 이제 와이프랑 운동 좀 하고 이제 주변 집 아파트 옆에 이제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좀 1시간 정도 걷고 운동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뭐 사 먹고 뭐 그렇게 오면 뭐 11시쯤 되면 이제 출근을 보통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전 바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몸을 좀 챙겨야지 꾸준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퇴사 전에 혹시나 그냥 고정관념상으로는 왠지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퇴사를 그 전에 하셨던 일, 또 퇴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 전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은 IT 프로그램 개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원래 지금 뭐 사투리 보시면 알겠지만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에 첫 직장을 대구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네네네. 첫 직장을 서울로 해서 했다가 결혼을 하고 하면서 계속 주말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계시는 대구로 다시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나는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아서 막 이렇게 그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대구로 내려오면 그런 건 많이 내려놔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그냥 전체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목표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대구에 내려와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권태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오죠. 네네. 네, 권태기 같은 게 오더라고요. 계속 사실 반복적인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루즈해지고 권태기가 오고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투자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져 있는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느끼게 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잘하던 게 그런 개발이니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접목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을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업이죠. 새로운 업을
업종을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업종도 바꾸고 이제 월급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하던 일이 IT 쪽 개발이었고 뭐 그런 관리였고 뭐 지금 뭐 카카오 사태처럼 이렇게 서버실이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도 혼자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두루두루를 많이 경험해봤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이거를 지금은 다 혼자서 처리가 멀티가 돼버렸네. 네, 혼자서 다 가능히 처리해서 지금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지루하고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게 있는 게 뭔가 이게 뭐 나가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언젠가는 그게 어떤 것들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데 두 가지 이상을 80% 이상 잘하는 게 이렇게 뭉쳐지니까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뭐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개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까? 회사를 나가면. 그렇죠. 거기서만 그냥 뭐 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회사를 생각했었는데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접목을 하니까 또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특수한 이제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창업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뭐 나와서 자영업을 한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특수한 또 프로그램 개발 쪽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얘기하셨던 모든 직장인들이 막 퇴사하고 싶다 막 안쪽 주머니에 막 사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퇴사를 이미 하셨고 누구나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퇴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께 회사를 나와보니까 요런 준비를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요런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임원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계속 사실 스트레스 엄청 임원은 더 받잖아요. 더 받죠. 네, 임원분들은 더 받고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만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건데 저도 계속 그랬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수록 무언가를 자기가 더 빨리 더 간절하게 계속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회사 밖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사실 저도 그런 시도를 철없는 대리 시절에는 많이 사원 대리 때는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야. 내가 회사를 바꿔보려는 생각. 내가 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열정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막 그런 회사에 보면 그런 조금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일 자꾸 만드는 스타일. 근데 이제 어쨌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던 게 부동산 투자로 처음에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너무 삶이 지루하고 이런 것들이 벼락거지 된 것들이 나도 투자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근데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제 성향하고도 안 맞고 이게 계속 창을 봐야 되고 하는 게 일도 놓치고 주식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경매부터 사실 공부하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제 경매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만 보고 했었고 제대로 배워보려고 사실 뭐 이렇게 밖에서 수업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 당시 대구에 있을 때는 경매할 상황이 아니었을 시장 상황이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향을 또 바꾸게 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산이 조금 불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잠깐 근데 자산이 불어난다고 해서 퇴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저도 제 나름대로 퇴사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뭐 그걸 지금 너무 액수와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월급보다 두세 배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한다고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내 연봉을 곱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게 자산을 불려놓은 게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저도 꽤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들이 엔잡을 하게 된 과정들이 엔잡이 다 그런 것들이 현금 흐름에 대한 과정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만의 그런 투자, 그러니까 퇴사 기준을 확실하게 조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가지쳐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다 보면 처음에 예를 들면 현금흐름이 월급 위에 현금흐름이 10,000원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20,000원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구멍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빵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작은 구멍, 틈새 구멍 하나 있는 거 그거 계속 파고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손품망이나 프로그램 유료로 판매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투자 분석한다고 했던 만들었던 건데 블로그에 올려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10,000원에 팔아봤어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넣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해서 20,000원을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까지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나 제가 분석 방법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점점 더 녹여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성이 유지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보면 작은 틈 안에 그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목표가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계속 목표 판 거예요. 조금씩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목표했던 거를 이루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나와 계속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잘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남들이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거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아껴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벌려줄 수 있는 거거나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거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내 노동을 이제 장사랑 사업이 또 다른 게 그렇죠. 장사는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나오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본인이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그런 확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되게 선정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2030 뭐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그러니까 회사에만 너무 올인하는 요즘 세대도 아닌 것 같고 네. 적정하게 내가 뭐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재테크 투자나 엔잡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올바른 내가 추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지금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제가 사원 대리 때 젊은 시절에 20, 30대 때 놀고 팽자팽자 놀고 그런 기술도 없고 내가 회사 일도 잘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분명히 없었을 거거든요. 회사 안에 내가 제대로 못했다. 네, 회사 생활도 못하는데 뭐 나와서 뭘 하니까 제가 그런 기술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실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그런 것들 자기 개발이나 기술들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원 대리 좀 젊으신 분들은 너무 투자에 이게 100% 올인하기, 왜냐하면 정말 크게 잘 된 사람 아니면 투자로 성공해서 퇴사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네. 지금 퇴사했다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다시 복지 가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코인 대박 나고 주식 네. 대박 났는데 네. 요즘 다시 이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다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MZ 뭐 젊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게 너무 재테크에 100% 내 에너지를 다 쏟기보다는 어차피 돈도 많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20, 그게 문제죠. 30대가 자산이 많이 무슨 투자를 하든 현금 자체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많이 불리려고 막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실력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자기개발이나 부동산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하는 건 좋은데 젊은 날부터 이걸 여기에 몰빵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다. 성공 확률이 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낮다기보다 그만큼 주변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리스크가 크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꾸준히 회사 다니면서 시간에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면서 해도 정말 잘 사시는 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퇴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퇴사를 몇 년 동안 계속 미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부동산 분석 플랫폼을 만들면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강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이제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아직 회사를 정리를 안 했어. 휴직 중이야, 대부분. 휴직 2년차, 3년차. 심지어 팀장인데도 휴직하고 있어.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저보다 훨씬 먼저 투자 시작했고 자산을 많이 불렸는데도 회사는 쉽게 그만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저보다 먼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섣불리 지금 힘들다고 퇴사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조금 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좀 더 되겠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